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선배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세를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그 긴 세월 동안 무엇이 가장 소중했느냐고 말이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를 감싸주는 집의 온기, 그리고 그 안에서 흐르는 정적이라고요. 우리가 흔히 집을 사고 파는 재산이나 머무는 공간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집은 사람의 몸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50살을 넘기고 인생의 후반전으로 접어든 분들에게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력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보루와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혹은 마음이 급한 중년들은 너무나 쉽게 집을 옮기거나 부엌을 뜯어 고치곤 합니다. 편리함만을 쫓느라 정작 그 안에 깃든 자신의 생체 리듬과 대지의 기운이 뒤섞이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제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며 깨달은 한 가지 엄중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운이 쇠하기 시작하는 나이에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시기에 이사를 하거나 부엌을 수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단순한 관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몸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안거낙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편안하게 거주해야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안거해야 수명이 길어진다고 말입니다. 우리 몸은 서서히 늙어가며 집과 닮아갑니다. 수십 년간 한 곳에서 잠을 자고 음식을 해 먹으면 그 집의 벽지와 기둥 그리고 부엌의 화구에는 여러분의 숨결이 스며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기운을 강제로 끊어내거나 바꾸려 하면 우리 몸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를 한겨울에 강제로 뽑아 다른 흙에 심는 것과 같지요. 특히나 1년 중 절대로 이사를 하거나 부엌을 고쳐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시기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시기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변화를 준다면 그것은 단순히 몸이 피곤한 수준을 넘어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갉아먹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지키는 삶입니다. 공격적으로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과 내 몸이 하나가 되어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조금은 무겁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평생을 살며 직접 목격하고 느낀 삶의 진실입니다. 왜 옛사람들이 이사 날짜 하나에 그토록 공을 들였는지, 왜 부엌의 아궁이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는지 그 속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대한 예우이자 내 몸을 아끼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집을 옮길 계획이 있거나 낡은 부엌을 화려하게 바꾸고 싶은 욕심이 든다면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리고 당신이 매일 밥을 짓는 그곳이 당신의 생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제가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지혜를 알고 나면 여러분의 노년은 한층 더 깊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제 그 두 가지 치명적인 시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지요.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시기는 바로 대지의 기운이 가장 차갑게 얼어붙어 있거나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위태로운 전후의 시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한을 전후한 혹한기와 정월 초순을 일컫습니다. 우리 옛사람들은 이 시기를 땅의 신이 잠든 시기 혹은 만물이 숨을 죽이고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이럴 때 함부로 흙을 파내거나 무거운 가구를 옮기며 집안의 공기를 흔드는 것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시기는 우리 노년층의 혈관과 면역 체계가 가장 취약해지는 때입니다. 이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짐을 옮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내 몸에 익숙해져 있던 습도와 온도, 그리고 벽지 사이사이에 배어있는 나만의 냄새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50세를 넘긴 몸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젊은 사람들보다 몇 배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정월에 낯선 집으로 거처를 옮기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류에 적응하느라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한 지인은 자식들의 권유로 조금 더 넓고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하셨지요. 하필이면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정월 초였습니다. 새 집으로 가면 더 건강해질 줄 알았지만 이사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원인 모를 기력 저하와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그토록 원하던 새 집에서의 안락함을 누려보지도 못한 채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땅의 기운이 닫혀있고 몸의 방어막이 얇아진 시기에 억지로 환경을 바꾼 대가였던 셈이지요. 또한 이 시기는 대지의 기운이 솟구치기 직전에 응축된 상태입니다. 이때 집의 중심을 흔들면 그 집안에 흐르는 생명의 맥이 끊기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중장년층에게 집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생명 에너지를 충전하는 충전소와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추운 시기에 충전기를 강제로 뽑아 다른 곳에 꽂으려 하니 스파크가 튀고 기계가 고장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새해를 맞아 새로운 기분으로 새 집에서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는 기다림에 있습니다. 만물이 깨어나는 춘분 이후 온기가 대지에 고루 퍼졌을 때 비로소 내 몸도 함께 움직여야 탈이 없습니다. 서두르는 마음은 대개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남들보다 빨리, 남들 보기에 좋게 라는 생각이 앞서면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 이사를 서두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추운 겨울날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찬 바람을 들이며 집을 고치려 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창밖의 계절을 바라보십시오. 대지가 아직 잠들어 있다면 여러분의 거처도 함께 잠잠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운을 보존하고 천수를 누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자연의 시계는 결코 틀리는 법이 없으며 우리 몸 또한 그 시계에 맞춰 흘러갈 때 가장 안전합니다. 이 시기에 집을 건드리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줄을 흔드는 것임을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시기는 바로 한여름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삼복더위 기간과 음력 7월, 이른바 귀신달이라 불리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부엌을 수리하거나 불을 다루는 것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자신의 생명력을 불길 속에 던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부엌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예부터 부엌은 집안의 제복과 생명력을 관장하는 조왕신이 머무는 곳이라 믿어왔지요. 50세를 넘긴 중년의 삶에서 부엌은 내 몸을 지탱하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1년 중 화기가 가장 충만한
한여름에 그 심장을 헤집어 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름철의 뜨거운 기운은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화를 돋우기 쉽습니다. 이런 시기에 부엌을 뜯어내고 소란을 피우면 집안의 음양조화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특히 부엌은 물과 불이 공존하는 예민한 장소인데 대지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곳을 수리하면 가구 구성원들, 특히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는 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제가 오랜 세월을 지켜보니 무더운 여름날 무리하게 주방 인테리어를 바꾼다며 공사를 시작한 집치고 끝이 좋은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공사 기간 내내 집안은 먼지와 소음으로 가득 차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으니 기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더위에 지친 몸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원할 때 정작 부엌이 제 기능을 못하니 면역력은 바닥을 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애군의 시작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틈으로 온갖 부정적인 기운이 스며들게 마련입니다. 또한 음력 7월은 영적인 기운이 교차하는 시기라고들 합니다. 이 시기에는 보이지 않는 기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데 집안의 중심인 부엌을 허물면 그 혼란스러운 기운이 거실과 안방까지 침범하게 됩니다. 50대 이후에는 내 안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외부의 소란과 내부의 무질서가 겹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집안의 기 흐름이 뒤엉켰다는 몸의 절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휴가 기간을 이용해 집을 고치면 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현대적인 그리고 효율성만을 따지는 서구적인 발상일 뿐입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수축하고 이완하며 살아가는 유기체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집안의 뼈대를 건드리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의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부엌 수리는 불의 기운을 다루는 일이라 자칫 잘못하면 집안에 화를 불러오고 부부 사이의 다툼이나 자식과의 불화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5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화려한 싱크대나 최신식 오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부엌에서 만들어지는 정성과 평화입니다. 만약 부엌이 낡아 고치고 싶다면 대지의 열기가 한풀 꺾이고 맑은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날을 기다리십시오. 찬 기운이 만물을 정화하는 시기에 조용히 고치는 것이 내 몸에 화기를 가라앉히고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서두르는 욕심에 한여름의 뚜렷볕 속에서 무리한 변화를 꾀하지 마십시오. 잠시 불편하더라도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100년을 살아본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내 몸의 심장인 부엌을 아끼는 것이 곧 내 수명을 지키는 일임을 부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집과 부엌을 고치거나 옮기는 일은 단순히 공간의 물리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며 50세를 넘긴 우리들에게는 삶의 태도를 다시금 점검해 보라는 하늘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사람들이 집을 고치고 싶어 하거나 갑자기 이사를 서두르는 기저에는 대개 마음의 허기가 자리 잡고 있더군요. 자식들은 장성해서 집을 떠나고 거울 속의 내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갈 때 우리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꾸려 듭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내면이 소란스러울 때 겉모습을 바꾼다고 해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50살 이후에는 무언가를 채우고 바꾸기보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익숙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사나 수리를 고민하는 그 시기에 정작 우리가 돌봐야 할 것은 집의 벽지가 아니라 내 안의 상처와 고독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서럽고 외로운 순간이 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내가 이룬 것들이 모래성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성급하게 집을 뜯어 고치는 행위는 마치 아픈 환자가 안정을 취해야 할 시간에 무리한 수술대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집을 고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결을 만져보라고 말입니다. 낡은 찬장문이 삐걱거린다면 그것을 당장 최신식으로 교체하기보다 그 문을 열고 닫으며 가족들의 끼니를 챙겨온 당신의 손마디를 먼저 가엾게 여기십시오. 50세 이후에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인테리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월의 흔적이 묻은 가구와 조화를 이루는 당신의 온화한 미소에서 나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낡은 집을 보고 비웃거나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삶의 깊이를 모르는 무지한 탓이지 당신의 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타인의 시선 때문에 무리하게 이사를 결정하거나 가산을 탕진하며 집을 꾸미는 것은 자신의 생명력을 스스로 깎아먹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또한 노년의 빈곤과 기력세지는 대개 무분별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남들 다 하는 리모델링 나도 한번 해보자 는 식의 경쟁심은 우리 몸의 기 흐름을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겪는 큰 변화는 몸에 독소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사 후유증이 며칠이면 사라지지만 우리 나이에는 그것이 평생의 고질병으로 남기도 합니다. 낯선 천장 아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손에 익지 않은 부엌 동선 때문에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큰 화근이 됩니다. 진정한 치유는 정체된 공간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내가 얼마나 평화롭게 숨쉬고 있는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낡은 것들을 무조건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청춘과 중년을 함께 버텨준 동료들입니다. 물건 하나를 버릴 때도 고마움을 전하고 새로운 물건을 드릴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집안의 기운이 맑아집니다. 억지로 환경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지금 있는 곳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큰 재산은 건강과 마음의 여유입니다. 돈을 들여 집을 번쩍이게 만드는 것보다 그 집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웃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잠을 잘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무리한 변화는 마음의 가난을 증명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깃든 소중한 보금자리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손때 묻은 그곳이 바로 당신의 수명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성체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집도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그것이 바로 억지로 고치지 않고도 운명을 바꾸는 최고의 비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결국 집을 가꾸고 옮기는 모든 행위의 중심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두 가지 시기, 즉 대지가 얼어붙은 혹한기와 만물이 타오르는 삼복도의를 피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자연의 거대한 흐름 앞에 인간의 미약한 몸을 보호하라는 선조들의 자비로운 경고이자 100년을 살아본 제가 몸소 체험한 생존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50살이 넘은 인생에서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화려한 거실도 최신식 주방 기구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거나 부엌을 수리해야 한다면
부디 서두르지 말고 정성을 다하십시오. 이삿날을 잡을 때는 단순히 손 없는 날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와 날씨가 화창하고 온화한 날을 택해야 합니다. 이사를 마친 후에는 낡은 집에서 가져온 소금 한 줌과 쌀 한 대접을 부엌 한 구석에 가만히 놓아두십시오. 이것은 새로운 터전의 기운과 내 몸의 기운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화합하게 만드는 아주 작지만 소중한 의식입니다. 급작스러운 변화로 놀란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상징적인 위로인 셈이죠. 또한 50세 이후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은 가구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독한 말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혔던 열등감, 그리고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들을 먼저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십시오. 집안의 공기를 맑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싼 공기청정기를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집안 어른인 여러분이 먼저 온화한 말씨를 쓰고 가족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것입니다. 부엌에서 정성스레 지은 밥 한 그릇이 보약보다 낫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지은 음식은 그 자체로 생명 연장의 에너지가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마치 오래된 고택이 되어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비가 새는 곳도 생기겠지만 그만큼 깊은 멋과 이야기가 쌓여가는 법이지요. 낡았다고 해서 함부로 허물지 마십시오.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 속에 깃든 익숙함을 즐기며 천천히 고쳐나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억지로 세월을 거스르려 하거나 남의 눈을 의식해 무리한 변화를 꾀하는 순간 여러분의 생명력은 급격히 소진됩니다.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사랑하십시오. 집은 여러분의 몸을 담는 그릇이며 여러분의 영혼이 쉬어가는 안식처입니다. 그 소중한 공간을 함부로 흔들지 말고 소중히 보듬으며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의 남은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자연이 허락한 시간에 맞춰 천천히 걷다 보면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의 수명도 한결 더 길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따스한 햇살과 평온한 바람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저는 김형석이었습니다.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길 빌겠습니다.